잔잔한 깊이와 생각을 줄 수 있는, 견디기 힘든 아픔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바꿀 수 있는 삶의 지혜에서 독자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고입을 코앞에 둔 친구들한테는 어떤 책들이 도움이 될까요? 2022년 중학교 3학년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10대와 통하는 동물 권리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거나 외면해왔던 동물 문제와 동물의 권리를, 인간과 동물의 역사, 동물에 대한 철학 이야기, 나라별 동물 보호법의 발전 과정,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동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가 책임을 다한다면 인류와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과연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10대와 통하는 동물 이야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UFO가 날고 트랜스젠더 닭이 울었사옵니다 라는 재미있는 책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놀라운 조선 과학 발달사와 더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할 미스터리한 사건의 기록도 심상치 않게 발견이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는 성전환 변이 사건, 태양의 흑점이 숙종의 죽음을 암시했다는 기록, 헨리 혜성이 나타나서 사육신이 궁지에 몰리게 된 사건, 우리가 영화 괴물에서 보았던 이야기로 보이는 1565년에 두모포에서 한 어부가 낚시를 나섰다가 크기가 배 한 척만한 거대한 괴생명체를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실록에 실려있는 기이한 동물과 조선을 뒤흔든 자연현상, 당시의 기술과 발명 등 총 3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참신한 과학적 접근법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간된 조선왕조실록 관련 저서 중에 최초로 과학적 시각을 접근한 책,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과학은 어떤 건지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겠네요. 나는 개입니까? 라는 책도 있습니다. 열혈 수탉 분투기의 창신 강이 이번엔 개를 가지고 중국 최고 소설가 작품을 썼는데요.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 하나로 사랑하는 가족까지 등진 어느 토종개의 이야기입니다. 우화의 특성을 살려내서 독특한 풍자를 해낸 소설인데요. 작가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럽게 짝이 없는, 즉 개보다 못한 인간들의 세상을 통렬히 풍자한다고 해요.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 무능하고 고지식한 경찰, 학생을 오직 성적 순수만 판단하는 교사 등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굵직한 주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변신한 개가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들이 유머러스하게 전개된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개입니까를 통해서 아이들이 통쾌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암투병으로 힘든 와중에 이 책을 작업한 장영희 교수의 책인데요. 이 교수는 결국 이 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고통을 견뎌가면서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세 차례의 암투병을 거치면서 쓰고 다듬은 글들이지만 그 글이 결코 무겁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암투병, 장애 이런 것들 자칫 암울해지기 쉬운 소재를 적절한 유머와 위트, 긍정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문학적 재능과 여유를 저자가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독특한 힘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바꿀 수 있는 삶의 지혜에서 독자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책에서 아이들한테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만나게 해줘도 좋을 것 같네요.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진로 선회와 기나긴 고민 끝에 비로소 직업의 세계로 들어선 철학자 탁석산이 직업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에서 직업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진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해요. 친절하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다고 합니다. 성적이나 환경적인 문제로 적당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자신의 일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각자에게 맞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과 직업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를 나눠주는 책입니다.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어휘교과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서술형 평가 문항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아지면 깊이 있게 사고하고 머릿속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데요.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힘, 생각을 정확한 단어로 조리 있게 풀어내는 힘이 필요하게 되었죠. 가뜩이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예 손을 못 대거나 오답을 내던 학생들한테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텐데요.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력이죠. 전문가들은 독서와 신문 읽기로 사고력, 문장력, 논리력을 키우라고 주문하지만 어휘력이 안 되면 사도막을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인터넷이나 사전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휘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10대를 위한 어휘 교과서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책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유미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재준이의 일기를 읽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섬뜩한 글로 시작한 재준이의 일기를 읽어내려고 하면서요. 함께한 추억을 더듬게 되는데요. 짝사랑, 성적, 학원, 선생님, 평범한 중학생의 일상을 통해서 중학생들의 자기 삶을 성찰하게 하는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깊이 있는 자기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도 예전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2022년에도 추천 도서가 되었네요. 평범하게만 보이던 14살 소녀 천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언니 민지는 동생이 남긴 흔적을 쫓으면서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해요. 차츰 가슴 아픈 진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는 과정은요, 등장인물들의 심리탐구와 더불어 양파처럼 쉽게 속이 드러나지 안에서요, 팽팽한 긴장감을 전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풀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갈수록 꼬이는 털신 물질을 쫓아가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오랫동안 10대에게 추천 도서로 읽히는 책인 만큼 무게 있게 아이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네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간돼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소년 소설인데요. 홀로코스트를 다룬 기존의 많은 책이나 영화와는 다르게 가해자인 나치 장군의 9살짜리 아이의 눈을 통해서 인간의 증오와 광기, 전쟁의 공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과 함께 인류사의 비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하네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독일 소년과 유태인 소년 사이에 피어나는 우정은 황량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풍광을 따뜻하게 장식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두 소년이 함께 수용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가스실 안에서 죽게 되는 장면을 통해 독자를 소름 끼치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잔잔한
깊이와 생각을 줄 수 있는 책,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입니다. 철학 통조림 시리즈는요, 청소년을 위한 철학 입문서예요. 그 중에서도 매콤한 맛을 추천을 드립니다. 독일에서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김용규 선생님이 조리사로 나서서요, 쉽게 따먹을 수 있는 통조리처럼 철학의 영양가를 한 그릇에 모아서 청소년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꾸민 책인데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철학 사상을 재미있는 사고, 실험, 문학, 역사, 정치, 사회, 자연과학 등의 이야기들을 곳곳에 양념으로 넣어서 가공해냅니다. 동서고금의 고전을 주제로 뽑아낸 이야기들은 각 권마다요 약 30여 권의 고전에서 따온 각종 인물을 달고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인문학 및 자연과학적 교양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또한 아빠와 딸의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요 일반인들의 철학적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는 책인데요. 철학 통조림 만나보세요. 랜델 먼로의 친절한 과학 그림책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국제 우주정거장, 인체기관과 주기율표에 이르기까지 미국 최고의 과학 블로그 운영자이자 인기과학 도서 위험한 과학책의 저자인 랜델 먼로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기발하고도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신기한 사물이나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 때문에 좌절하고 말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랜델 먼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책에서는 간략한 선 그림과 아주 쉬운 단어들만을 사용해서 복잡한 사물을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요. 과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 책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추천 도서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고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인 친구들이니까요. 친구들한테 세상을 보는 눈,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추천 도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